안녕하세요. 창대 에듀케이션 조영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6년 초등 방과 후 돌봄 강사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공통 과목입니다. 네, 연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초등 방과 후 돌봄, 용어가 이렇게 방과 후 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 정리도 알아보고요. 또 대상과 운영시간, 정책 변화와 관계사가 어떤 관계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실제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쭉 일련의 과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매뉴얼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문제 아동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수강생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료 계산 방법, 또 카톡 활용과 또 대체 강사 방법, 또 교구 신청과 AS 택배 발송, 또 강사 구비 서류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6년에 또 방과 후 돌봄이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방과 후 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과 후 학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맞춤형, 또 방과 후 이용권,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수익자 방과 후, 즉 방과 후 선택형이죠. 돌봄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이렇게 구분됩니다. 네, 운영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통 정규 수업 전에 아침 돌봄, 정규 수업 후에는 방과 후 맞춤형과 선택형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택형과 맞춤형을 할 때 돌봄 교실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저녁 돌봄이 또 있고요. 또 학교 밖에서 하는 또 이렇게 돌봄이 또 있습니다. 26년에 25년과 차이의 정책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늘봄 과정이 방과 후 돌봄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맞춤형은 그대로 맞춤형으로 무상 교육하고요. 또 선택형은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 후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합니다. 또 우리 수익자 방과 후, 요거를 이제 방과 후 선택형, 또 돌봄 교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라는 것이 또 생겨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초등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점형 늘봄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학교들 연합해가지고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과 후를 진행합니다. 특히 그 시골이나 또 인원수가 작은 곳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관계사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방과 후 코디네이터하고 늘봄 실무사는 이렇게 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이 늘봄 실무사고요. 또 선택형, 방과 후 선택형을 관리하신 분들이 방과 후 코디네이터입니다. 또 위탁사, 전체적인 것을 계약하고 추진하는 위탁사가 있고요. 교구업체가 있습니다. 교구를 공급하고 또 강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학교 관계자분들이 있겠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출근한 30분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20분 전까지는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빠듯합니다. 20분 전까지는. 30분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코디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또 코디 선생님 전달사항을 제가 강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부에 출근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출근할 때는 학교에 처음에 갈 때는 첫 차실 때는 교실 위치와 그 컴퓨터 비번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PPT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야 되거든요. 이번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출석부를 챙겨서 교실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실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실에 도착하면 먼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냄새가 좀 꿉꿉하다 하면 환기를 시키고, 또 냉방기나 난방기를 가동해서 교실 분위기를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또 칠판에 오늘의 학습 목표와 오늘 해야 될 수업 내용을 기록하고, 또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면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출석부에 미리 체크를 해버리십시오. 나중에 출석을 부를 수 있겠지만 먼저 출석부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기는 아이들이 교실을 찾지 못합니다. 신학기 아이들은 1학년들은 유치원을 바로 졸업하고 올라온 아이이기 때문에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에 가서 아이들이 데려와야 합니다. 또 결석한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과 통화해야 됩니다. 통화가 안 되면 문자로라도 넣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결석한 아이를 체크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결석한 아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수업의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방과 교실에 오게 되면은 이제 먼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출석은 다 부르고 다 했겠죠. 그리고 학습 내용, 오늘 또 활동은 어떤 걸 할 거다, 또 주의사항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수업은 동영상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동영상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이나 약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 옆 친구의 폭력을 행사할 때 주위 아이들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외치기, 또는 이렇게 우리는 드론과 로봇은 페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링 할 때는 우리 2.4기가는 페어링 할 때 다른 제품들이 다 전원이 꺼져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손 들고 페어링을 하고, 이때 다른 아이들은 다 페어링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전원을 꺼주는 그런 A를 갖추게끔 먼저 약속을 정합니다. 또 아이들이 수업 도중에 많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끄고 그 수업에 관계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잠잠해집니다. 수업 자료 PPT를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수업 PPT는, 제가 만들어준 PPT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수업을 먼저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동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좀 딱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 5분 전까지 수업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고 2, 3분에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 지도를 하면 됩니다. 네, 활동 수업인데요. 우리는 드론과 또 항공 글라이더, 또 레고 발명 로봇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이 들어갑니다. 활동 수업은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 하지만 또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은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잘 유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활동 수업의 우승자에게는 반드시 작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1, 2천원짜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많습니다.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시장에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좀 준비해서 수업 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부상으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달란트나 스티커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 한두 번 결산해서 달란트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좀 더 좋은 걸 주게 하고, 스티커를 많이 모은 친구들에게는 좀 더 차별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우승자를 찾게 되는데, 그 우승자 선발은 토너먼트 방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조를 만들고 승자끼리 또 겨루게 하고, 또 승자끼리 또 겨루기 해서 최종 우승자를 선택하면 그 우승자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수업은 어디나 좀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방과 후 수업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걸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학예지도인데요. 최근엔 학예지도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특히 또 국가나 또 학교, 학부모까지도 다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면은 추석부에 돌봄교실에 가는 아이들, 태권도 가는 아이들, 학원차 타는 아이들, 또 집에 가는 아이들 파악해서 추석부에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는 아이들은 수업 종료 한 2, 3분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교문까지 이렇게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문에서 학부모에게 연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갈 때 아이들이 많게 되면 어수선해서 이렇게 몰려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은 두 줄로 세워서 질서 정연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제 위탁사 직원들이 이때 선생님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위 지도할 때 그걸 잘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과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드론, 항공 이렇게 외치면서 가기도 했고, 또 발명 로봇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 세워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문에서 학부모에게 인수인계하고 빨리 교실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아이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전학년들은 1학년들, 저학년들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학위지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갔는데 학부모가 없다. 나는 수업이 시작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보안관이나 수의실에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학부모와 통화를 해야 됩니다. 통화하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학위지도가 처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괜찮은데 학기 초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싸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특히 싸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때리네 맞으네 또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게 되고 또 학폭위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일단 싸움이 발생되게 되면 수업을 바로 중지시키십시오. 싸우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수업을 중지하고 때린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은 아이가 그 분이 풀려야 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것임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때린 아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폭력이 더 나쁘다고 반드시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네. 첫 싸움이 발생했을 때 엄하게 다루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럼 맞은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을 확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축소시키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화가 풀립니다. 그리고 또 진상으로 이렇게 진화되지 않습니다. 싸운 일이 발생하면은
싸운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규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아동들 관리 방법입니다. 요즘은 폭력적인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라고 주위 학생들에게 외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또 알려야 되고, 또 이렇게 처음에는 전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자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폭력적인 아이는 반드시 관리하는 코치 선생님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사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또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업 능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1, 2차 수업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1, 2차 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항공 글라이더 만들기 수업을 할 텐데 못 만들어요. 잘 다른 아이들보다.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앞줄에 이렇게 책상 한 4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앉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보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뭐 이렇게 반장을 주든지 해서 그 못하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 아주 산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 ADHD라는 병도 있는데 요즘은 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뭐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특히 또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요. 막 성급하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참 아픔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늘 용기를 주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혼내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아동에게는 반드시 치료 방법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조그만 장점만 있어도 찾아서 긍정적인 칭찬말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늘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해주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또 노력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칭찬하면은 아이들이 학습 동기와 또 성과를 증진시키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재확인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그런 또 변화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하다 보면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반드시 엄하게 훈육해야 됩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약한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괴롭히게 되면은 그 아이도 인성이 나빠지고 또 이 당한 아이들은 절대 재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생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약한 아이들을 잘 보듬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수강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물론 사명감도 있지만 우리가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수강생을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강생 늘리려면은 수업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진행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조금 단순해서 수업이 좀 재미없고 교구가 재미없어도 선생님이 이거 재밌어, 야 재밌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또 재밌다고 합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려주는 구연동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도록끔 이렇게 말과 제스처들을 해야 됩니다. 매 수업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과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진행을 어수룩하게 할 게 아니라 집에서 막 이렇게 진행을 연습을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경기와 게임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은 공정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죠. 하지만 너무 공정하게 하다 보면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배려해서 소외된 자가 없게끔 이렇게 잘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이 게임을 스마트하게 잘 공정하게 진행하면은 아이들이 재밌어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려옵니다. 이게 바로 수강생을 늘리는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또 나만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것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나 그 마지막 전 수업에 아이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선물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게끔 그렇게 조금 치사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수업 시간에 풀로 채워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저도 가장 이게 중요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수강생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는 강사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네, 카톡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발생합니다. 간혹 또 경험이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이걸 못하냐 그러면은 저는 처음이라서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다른 학교하고 좀 이렇게 좀 방법이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바로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려서 학교와 또 이렇게 선생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줍니다. 만약에 통화가 안 될 때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못 보면 또 우리 직원들이 PC에 이렇게 카톡을 켜놓고 이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이 됩니다. 저희들은 제가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창대 에듀에 문의를 해주세요. 저도 교구도 만들지만 15년간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도 많은 수업을 하면서 별 문제를 다 당해봤습니다. 다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강사를 그만둔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무슨 일신상의 문제로 한 차시 정도를 빠져야 된다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대체 강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대체 강사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내가 그만두겠다, 다음 분기부터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희 회사에 얘기 않고 위탁사나 코디에게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 위탁사나 코디는 또 많은 선생님과 업체들을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써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잘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강사를 넣는데 이게 또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교구 신청입니다. 교구는 중요합니다. 신청이 수강 신청이 이제 분기 초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디는 수강 신청을 이렇게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업이 내일인데 수강 신청은 그 전날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주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3, 4일 전에 지난 분기에 이만큼 했으니까 아마 늘어도 한 조각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 숫자만큼 이렇게 오버하우스로 주문해 주십시오. 오버하우스로 주문해 주시면 나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부족하면 더 보내주고 남은 것은 선생님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 3, 4일 전에는 반드시 주문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주문서 양식은 우리가 카톡에 이렇게 단체방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요즘은 카톡이 너무,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오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4시 정도에 마무리되거든요. 4시에 4시 전에만 주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주면은 다음날 도착합니다. 그래서 AS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는데 택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물류를 하는 우리 팀장님은 4일 전에는 주십시오. 4일 전에는 교구 주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부탁을 합니다. 4일 전에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인원이 변동되면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한 아이가 수업하고 한 차씩 수업하고 2차씩부터 다른 문제로 출석 못한 경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교구는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맞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학교와 정산할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는 당연히 청구를 하겠죠. 나간 수만큼 청구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쿨뱅킹으로 이렇게 받은 돈은 또 수업한 애들만 받기 때문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교구에 A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S 발생은 반드시 택배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바로 AS에서 다음날 보내줍니다. 택배비는 먼저 선불로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AS하고서 우리가 또 돈을 내고 선불 결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AS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큰 수호의 지장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강사 구비서류입니다. 이것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처음 뭐 한두 분기 하고 그만둘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서류들을 모아놓고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거든요. 다음 뭐 내년에도 쓰고 그 다음에도 쓰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모아놓으면 됩니다. 시작 전에 강사 이력서 한글 파일로 작성해야 됩니다. 졸업증명서 학교에서 요즘 인터넷에서 뗄 수 있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수하고 우리 회사에서 발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잠복 결핵 검진 확인서 돈이 좀 들어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 줬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잠복 결핵도 한 번만 받아놓으면은 평생 씁니다.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 결핵 확인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3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에 한 번씩이지만은 사실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면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조정해 가지고 하면은 2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됩니다. 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로 걸리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강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들 이거 먼저 조회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요즘은 경찰청에 바로 들어가서 합니다. crims.police.go.kr 여기 들어가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 경력 해보서 발급 시스템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자기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보내주면 됩니다. 저도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받았던 강사 연수 자료입니다. 저는 이제 대교에서 대교라는 위탁사 그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대교에서 하는 그 학교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받은 방과후 강사 연수 자료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 채용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자격증 사본, 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도 있네요. 이력서 이런 것들, 정보 개인정보 동의서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고요. 첫째 이제 보면은 방과후 강사 규정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출근 어떻게 하고 퇴근 어떻게 하고 휴강 개체 강사는 어떻게 해라, 뭐 출근부 작성해라, 출석부 뭐 또 이렇게 지도 안내라, 이런 것들 내용이죠. 뭐 교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학교지도, 뭐 안전지도, 이런 것들 내용 강의되는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학생 안전지도, 방과 후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지도 꼭 해야 됩니다. 뭐 지진, 뭐 식중독, 전염병 이런 거겠죠. 코로나 같은 것들, 안전교육 같은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 성범죄, 성폭력 예방 및 신고 의무 연수입니다. 네.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이 성폭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다 뭐 성폭력으로 걸면은 다 걸리게 됩니다. 또 성희롱, 우리가 뭐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이런 얘기들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희롱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연수자료에.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아동학대에 관계된 연수자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우리 학교폭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청년 및 인권에 관계된 연수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계된 연수, 방과 후 강좌 필수 연수, 요거 한번 보시면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그 강사 연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수증 출력해 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방과 후 돌봄 강사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